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네요. 며칠간 그 추석 맞이 빔으로 어그로를 끌던 기사들이 기억나는데 진짜 추석 맞이 빔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48,000불 때 있었던 비트가 4만 불을 잠깐 깼었죠. 4만 불을 잠깐 깼었고 지금 좀 반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과연 이게 두망차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인지, 사실 뭐 조정이라고 해도 20% 조정이 온 거긴 하거든요. 이게 일봉인데 주봉으로 보면 사실 뭐 아직 뭐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게 뭐가 보이진 않아요. 물론 주봉으로 보면 열려있기도 많이 열려있어요. 여기까지 한 3만 불 초반까지도 열려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생각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하락장의 촉발은 이 헝다그룹으로 시작됐어요. 이 헝다그룹이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업체인데 부동산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것처럼 이것도 레버리지를 많이 썼죠.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빚만 해도 355조 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 헝다그룹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결국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뭐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비트코인에 좋으면 좋지 나쁠 이유가 있겠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굉장한 반전이 있었죠. 사실 이 The Last Bear Standing이라는 이제 트위터가 이 테더사를 저격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테더가 6월부터 신규 테더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회사채를 몇 조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이 담보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채로 들고 있는데, 요게 헝다 관련된 부동산 관련이 아니겠냐라는 음모. 그러니까 근거는 없죠. 근거는 수십 조짜리 채권이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얘네는 그거를 들고 있을 거다, 테더는. 요 트윗 하나가 사실 왜 유명해졌냐, 마이클 베리가 리트윗을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사실 마이클 베리가 이 트윗만 언급한 건 아니고요. 이 아저씨도 언급을 했는데, 이 아저씨는 그냥 에버그란데 그냥 헝다그룹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했고, 이제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 위주로 했고 해서 저희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레스트 베어 스탠딩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이 이 사람인지 일단 좀 봤어요. 왜냐면 아이디부터가 베어잖아. 베어는 하락장이죠. 베어 마켓이니까. 그래서 약간 쇼충 아닌가 해가지고 좀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거는 없어요. USDT가, 그러니까 테더사가 이제 헝다그룹 회사채를 들고 있다는 근거는 없고, 이제 좀 음모론을 좀 내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전부터 이제 쇼충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테슬라가 떨어질 거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USDT를 굉장히 공격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 USDT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이해는 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헝다그룹,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한 숏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는 이런 트윗인 것 같고, 이전에 다른 아이디로 활동하신 것 같은데 이전 아이디는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숏 음모론이었는데, 이게 테더와 결합이 처음 되고, 두 번째로는 요 마이클 버리가 언급을 함으로써 마치 정설인 양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거 봅시다. 공식적인 거 보면 이제 테더에서는 헝다 회사채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는 기업어음은 50%, 49%를 들고 있는데 이 중에 신용등급 A2 이상 우량 비중이 93%다. A3 이하는 1.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한 거다.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은 헝다의 신용등급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7월 2일날 이미 B2로 낮췄기 때문에 8월 9일날 기준으로는 헝다를 들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일단 테더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라는 전제하에 테더는 헝다의 기업 어음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테더는 어느 회사의 어음을 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해당 기업의 프라이버시인 건데 시장이 여기에 납득을 하지 못하죠. 또한 이 회계 법인 자체가 되게 유명한 법인이 아니고 되게 인원수가 별로 안 되는 소규모 법인이라 가지고 신뢰도를 삼기에는 좀 약하다. 요런 의견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언제나 있었던 테더의 문제인 거고, 이게 이제 헝다그룹이라는 공포와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훨씬 큰 공포가 되지 않았나. 이런 폭탄 두 개가 만나면서 이렇게 큰 폭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더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이건 원래 있었던 문제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테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테더가 문제를 일으켰고 그게 터져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결국에는 테더의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항상 가격은 원래 가격 이상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건 그럴 수 있지. 터진다 하는데 진짜 터지면 어떡하냐. 테더 문제는 언젠가 터질 거라고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크립토 회사들이 USDT보다는 USDC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실제로 USDC라든가 BUSD인가 TrueUSD 같이 테더사가 발행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의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USDT가 이제 업계 1위인 거는 맞고요. 그래서 과연 테더의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암호화폐에 큰 딥이 올 거는 맞지만 이번이 과연 터질 거였냐?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테더의 신뢰도가 낮다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몇 번의 SEC 조사도 있었고 합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대답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몇 번의 조사 과정에서 이 테더사가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구속이 됐어야 정상이잖아. 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라도.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도 상당히 쉐이디한 건 맞지만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게 얼마나 본인들한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그러면 헝다를 안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사태도 결국에는 그냥 테더가 만들어낸 어떤 공포에다가 이제 중국발 경제 위기가 합쳐진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공포는 사실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비이성적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코로나 사태 초창기 때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자금이 비트코인에 몰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500만 원대, 400만 원대까지 내리꽂더라고요. 내리꽂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대되고 실물 경제가 죽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인 건데 암호화폐한테 왜 떨어지는 거지? 그 생각은 사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중국이 뭐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제2의 리먼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암호화폐한테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중간에 테더라는 폭탄은 항상 우리가 끼고 있어. 언젠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그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태가 암호화폐한테 장기적으로는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절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헝다그룹의 사태는 사실 저는 그렇게 다루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왜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커다란 어떤 버블이 터지거나 커다란 이런 굉장히 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야 이번에 떨어진다, 이번에 떨어진다, 야, 이 악재 때문에 이제 굉장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거야 라는 예측이 파다할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있잖아요, 어떤 위기라는 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해야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리스크는 더 이상 위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개나 소나 헝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헝다가 크게 문제가 될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리먼 사태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리먼이 무너질 때 아무도 리먼이 무너지는 게 사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리먼이 무너지는 게 사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리먼 빼고 나머지만 다 살려줬고요. 리먼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산업은행에서도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할 생각을 고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헝다그룹의 사태는 저는 99%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호들갑이 심합니다. 왜 호들갑이 심하냐? 마진을 써서 그래요. 숏을 치고 롱을 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흐름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흐름에 너무 많이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지면 긴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던 코로나 위기 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비트코인 1000만 원 아래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500만 원 떨어지면 야, 좀 더 싸게 사야지, 300만 원, 좀 더 싸게 사야지, 200만 원, 그때 뭐 2000불 깨진다, 3000불 깨진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트위터랑 텔레그램에 아주 도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봐요. 1000만 원 미만이면 어떤 가격에 사도 싸지 않았을까? 왜 그때 500만 원에 못 사고 400에 사야 되고, 400에 못 사고 300에 사야 되고, 300에 못 사고 200에 사야 되고, 결국 못 사잖아, 끝까지. 그랬어야 됐을까? 이번 사태도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하락장, 제가 공부한 하락장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혹은 예상한 사람들이 예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때, 그럴 때만 발생합니다. 시장에서 개나 소나 다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요,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선 반영된 악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요. 호재를 생각해봐요. 개나 소나 아는 호재는 이미 선 반영돼 있어서 호재가 발표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개나 소나 아는 악재는 시장에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악재가 발표되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하지만 악재가 상상 이상일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물론 테더가 파산했거나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이제 이런 게 그런 경우가 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요 정도가 제가 하려는 얘기였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멘탈 챙기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빠이.